네, 한주의 경제판 뉴스킵 5 순서입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릴 5가지 뉴스는 한 주간의 여러 가지 경제 소식 가운데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뉴스 5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키워드로 5가지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행복이의 선택, 단금과 채찍, 돌반지 100만 원 시대, 자, 주식도 카톡 선물로, 코스피 7,500. 자, 이렇게 5가지 뉴스 키워드를 일단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여주실까요? 네, 행복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당선작을 발표했습니다. 자, 몇 주 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행복청 청장님 직접 모시고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국민투표까지 거치고 전문가들 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최종 국제공모 당선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또 앞으로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자세하게 세종시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조인하 대통령집무실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인하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조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뭐 큰 거 하나 발표를 하셨는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요. 선정 과정 중에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먼저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일단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지난 9월 2일 공고를 했고요. 약 80여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20일 13개의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국민 참여의 가치를 도시 설계에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약 7일 동안 국민 참여 투표를 시행하여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도시 건축, 조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국민 참여 투표 결과에 따른 가점을 합산하여서 12월 1일 1차 심사에서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12월 15일 2차 심사회에서 심사위원들의 집중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13개 후보작 중에 최종 당선작 한 가지를 이제 선정을 해주신 건데, 자, 이번 당선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당선작의 내용을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당선작은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모두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당선작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국민의 삶과 자연의 질서, 이 2가지를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비전과 계획 개념을 도출하였습니다. 우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연대가 쌓여 만들어진 오늘의 일상이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국민이 국가 권력의 근원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에서 출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상징구역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의 삶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조화를 이루었다면서 세종시를 이루는 산, 강의 흐름을 존중해서 그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가적 풍경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가상징구역 비전을 도시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당선작이 제안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인 절제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조성한 시민들의 일상 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을 중심으로 북측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남측의 국회 세종의사당을 연결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수산, 전월산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자연축이 국가상징구역을 거치면서 도시 전체의 녹지 네트워크로 확정 연결하여 자연과 시민이 어우러진 국가상징축으로 형성하였고 이를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로 해석하였습니다. 자, 우리 조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화면으로 당선작의 마스터 플랜 조감도 하고 기본적인 설계도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자, 그럼 이런 마스터 플랜이 실제로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계획으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건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작의 설계 개념이 실제 행복도시 공간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당선자인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무소와 함께 실현 가능성과 도시계획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마스터 플랜 구체화 용역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의 부지 위치, 교통 체계 등 도시 설계 및 공간의 큰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토지 이용 계획 세부 사항과 건축물 디자인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구체화 과정과 개별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팀 이름도 대통령 집무실 팀이고요. 말로만 네네. 계속 저희가 하던 세종 대통령 집무실 또 세종 국회의사당이 정말 가시화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그 과정도 네네. 끝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선작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스터 플랜 구체화 과정을 통해 세부 계획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서 법정 도시 계획인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시민 공간 등 개별 시설의 조성 계획도 내년 연말까지 함께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내년에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신속 건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인하 대통령 집무실 팀장과 함께 전화 연결로 자세한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 플랜 최종 성정이 됐는데요. 일단 세종시 연결을 해서 우리 팀장님의 설명을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함께 보신 우리 캐스터 두 분이 계신데, 자, 먼저 김지영 캐스터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개인적인 소감일 수도 있고 뭐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서 조 팀장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도 네. 설계안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일부 도로는 지하화를 하고 이외의 공간을 보행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행정구역의 역할을 좀 넘어서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상 깊기도 했고 네. 또 확실히 세종시가 지금 느낌이 좀 행정구역의 역할만이 강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덧붙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사 네.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동재 캐스터도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세종시의 이런 국가 상징 마스터 플랜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투표도 하면서 이제 같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굉장히 앞으로도 소통이 잘 되면서 잘 이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행정 수도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데, 자, 김주영 캐스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수도도 이제 옮겨지지 않을까? 저 사실은 이제 뭐 국민 투표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좀 체감이 안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계안도 나오고 이제 내년에는 그 건축 설계 공모도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좀 체감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좀 이전이 되면 어떤 모습을 좀 그려질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의 여러 가지 개발 청사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도 이전도 사실 지금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안 개정이 이제 필요하고 국회에서의 과정들도 이제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함께하는, 앞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 마스터 플랜을 선정하듯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차근차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크게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가 선정한 두 번째 소식인데요. 고환율의 세제 카드까지 꺼낸 정부입니다. 자, 고강도 구두 개입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환율이 시장에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동재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최근 1,484원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양손에 당근과 채찍을 뽑아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발언, 그 발언이 주요했습니다. 24일 연고점을 위협하는 고환율에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또한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재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의 명의로 해당 메시지가 발표되면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상당히 강한 수위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은 즉각 20원가량 환율이 급락하는 등 굉장히 즉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재부는 국내 시장에 투자자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서합개미의 당근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그 돈으로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면 해외 증시 투자자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대 효과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외환당국이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연이어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장중 1,420원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이 환율 안정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네, 오늘도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제 환율 잘 안정이 돼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잘 작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선정한 뉴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찍은 금운동. 자, 금운동 하면 뭐 올림픽이 생각나는데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 금운동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랠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지영 캐스터가 또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최근 금과 은 여기에 구리까지 원재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의 경우에는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57%가량 상승을 했고요. 은 가격은 88%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배경에는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9월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배경으로는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 은과 구리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원자재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구리의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금의 경우에는 최근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해지 수단으로도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에 이어서 은, 뭐 여기까지 동. 네. 전부 다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투자 상품들이 많아지는 것은 좋긴 한데 너무나 모든 상품들이 지금 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이제 거품론이 여기서도 또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하여간에 우리 이제 투자 시장 자세하게 내년에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요. 네 번째 저희가 선정한 한 주의 뉴스킵 5 중에 네 번째 소식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한 주를 지금 선물로 뭐 이렇게 지금 줄 수가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한국경제협회에서는 이 와중에 주식 기프트콘 도입도 지금 제안을 한 상태인데 자, 이 소식 어떤 내용인지 이동재 캐스터가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어제가 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네. 혹시 앵커님 요즘 아이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에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실까요? 돈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라고 하면 삼전이나 카카오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주식으로 하는데요. 아예 얘기를 해버리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나 엔비디아를 주식 선물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로 치킨 대신에 주식을 선물해주는 일이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22일까지 자사의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10%가 넘는 규모였는데요. 사실 SK 하이닉스를 선물해주기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인기가 특히나 높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각각 10%와 9%씩을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는데요. 이번에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식 기프티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특정 상장 주식을 기프티콘 형태로 발행해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선물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직 실행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지만 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네,
우리 이동재 캐스터가 얘기해 주신 대로 삼성전자는 이제 한 주가 한 10만 원대 되고 SK하이닉스는 뭐 60만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50만 원 이상 되니까 한 주 선물하기가 삼성전자가 가장 적절한 네, 맞습니다. 그런 선물 주식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한경협이 진짜 기프트콘 이 제도를 지금 제안을 했어요. 그 앞으로 사실 이게 도입이 진짜 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물 이제 뭐 앱을 통해서 선물 주고받기 할 때 네. 이제 주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동재 캐스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번 이렇게 건의한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선물을 줄 때 치킨 같은 경우 이렇게 주고 나면 갑자기 들어왔을 때 조금 처리하기가 곤란하기도 하고 조금 방치를 해두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주식을 이렇게 선물 받게 된다면 내가 쌀 때 선물을 해줘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선물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또 접근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금융 교육을 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안전하게 주고받고 이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그런 제도적인 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5 다섯 번째 뉴스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2026년 증시 진단. 자, 코스피가 올해 지금 4,000피를 넘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제 5,000피를 넘어서 7,500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왔고요. 아니다. 지금 피크아웃 이미 시작됐다. 이런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내년의 증시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간단하게 먼저 김지원 캐스터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앵커님은 앞으로 코스피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5,000피 이상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7,500은 모르겠어요. 아, 네, 저도 7,500은 모르겠어요. 아직 네. 모르시겠다.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5,000피를 내세웠었죠.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앞서 앵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5,000피뿐만이 아니라 2028년에는 코스피 7,500까지 간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보자면 4,0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년도 5,000피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의 이야기를 한 대로 모아보면요. 공통적인 메시지는 지금의 기대감만으로는 어렵고 시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금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기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익으로 봤을 때는 피크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5,000피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업종들도 이 이익률을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이익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또 이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 실행에도 좀 속도가 붙어야 된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좀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내년에 저도 5,000피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내년 증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5,000은 당연히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7,500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오늘 장이 끝났네요. 다음 주에 많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진짜 계속 올라간다고 무조건 전망하는. 올라가니까 저도 그럼 천천히 보면서 조정일 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내년 국내외 증시 상황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어쨌든 경제 방송 순서인데요. 2부 초대석 시간에서 내년 증시 전망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코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5가지 뉴스를 선정해서 자세히 보여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